사돈끼리 무슨 놈의 월세 타령이니? 네 친정엄마 건물이면 곧 내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뜯어내고 싶어? 이것은 제 친정엄마가 시세의 3분의 1로 내어준 금싸라기 식당에서 6개월째 월세를 떼먹으며 명품 쇼핑을 즐기던 제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입니다.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저희 엄마의 피땀을 거머리처럼 빨아먹던 사람들. 순수한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죠. 지금부터 그 지독했던 기만과 통쾌한 인과응보의 사연을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가정에 행복이 넘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제 친정엄마입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습관처럼 엄마의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나 퇴근하고 오는 길이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언제나 짭조름한 간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훅 끼쳐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딸 왔어? 밥은 먹었고?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장 어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 경매를 다녀오셨죠. 무거운 배추망을 수십 개씩 나르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반찬을 볶고 졸이며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셨습니다. 엄마가 막 버무려낸 겉절이를 맨손으로 찢어 제 입에 쏙 넣어주실 때였어요. 제 시선은 고춧가루가 붉게 물든 엄마의 손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지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거친 손. 그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흙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저는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볼 때마다 늘 가슴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뭉클해집니다. 엄마, 손이 이게 뭐야? 핸드크림 좀 바르고 일하라니까. 제가 속상한 마음에 투정을 부리자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휴야. 음식 만지는 손에 무슨 화장품 냄새를 풍기니. 이 손 덕분에 우리 딸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냈는데 엄마는 이 손이 제일 예쁘다. 엄마의 30년 피땀이 깃든 그 훈장 같은 손 덕분에 최근 저희 모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번화가 길목에 있는 번듯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신 겁니다. 엄마,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반찬 가게 좀 쉬엄쉬엄하고 건물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제가 눈물이 그랑그랑하게 맺혀 말하자 엄마는 제 손을 따뜻하게 겹쳐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그래도 일하던 늙은이가 갑자기 쉬면 병나. 엄마는 이 반찬 가게가 참 좋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벅찬 기쁨보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틋함으로 꽉 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의 식당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주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낡은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재개발이 멈춰버려 을씨년스러운 구도심의 으슥한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말 점심시간이 한창인데도 가게 안은 텅 비어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주방 앞에 멍하니 앉아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뭐냐?
왔니? 아휴, 오늘은 계시도 못했다. 이놈의 골목은 갈수록 사람 씨가 말라서 큰일이야. 월세 내는 날은 다가오는데 앞이 캄캄하다. 어머니의 푹 꺼진 어깨와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무겁게 입을 열었죠. 여보, 우리 엄마 진짜 어쩌지? 저기서 평생 장사하셨는데 상권이 다 죽어서 이젠 월세 내기도 벅차하시네. 가게를 좀 사람 다니는 곳으로 옮기셔야 할 텐데. 모아둔 돈도 없으시고 정말 큰일이야. 내가 아들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해.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와 자책하는 목소리에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족으로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자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 저렇게 속 끓이시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 엄마가 이번에 상가 건물 샀잖아. 거기 1층이 비어 있다고 하셨거든. 남편은 놀란 눈으로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저를 쳐다보며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여보, 진짜 장모님께 말씀드려보게. 아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네. 사위가 돼서 장모님께 효도도 못할 망정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다니.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중간에서 힘써주면 나야 정말 고맙지. 평생 장모님 은혜 잊지 않을게. 저는 남편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을 저희 친정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거실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엄마가 먼저 따뜻한 매실차를 내오시며 조용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사돈어른, 가게 자리 때문에 상심이 크시다고 우리 지훈이한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멋쩍은 듯 고개를 숙이셨죠. 네, 사돈어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영 쉽지 않네요. 이런 누추한 사정을 사돈어른께까지 들려드리게 돼서 부끄럽습니다. 엄마는 특유의 단호하면서도 정다운 어조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지훈이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거 다 아는데 저도 모른 척할 수 없지요. 이번에 제가 매입한 상가 건물 1층이 마침 비어 있습니다. 원래 주변 부동산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는 금싸라기 자리라고 하더군요. 유동인구도 많고 식당하기엔 아주 그만인 자리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세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시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으신 듯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셨죠. 아이고, 사돈어른. 그렇게 비싸고 좋은 자리를 제가 무슨 수로 들어가요. 저희 형편 뻔히 아시면서 말씀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만 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자리네요. 하지만 이어진 엄마의 다음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상상도 못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귀한 사위 키워주신 어머니신데 제가 어떻게 생판남처럼 월세를 꼬박꼬박 다 받겠습니까? 보증금은 1,000만 원만 내시고 월세는 딱 100만 원만 주십시오. 나머지 200만 원은 제가 사위랑 우리 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대신 우리 사위랑 지훈이 지금처럼 예쁘게 잘 살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보듬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 순간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너무 놀라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고, 저는 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엄마의 크고 넓은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장모님, 정말이십니까? 장모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장모님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지훈이한테 100배, 1000배 더 잘하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를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벌겋게 눈시울을 붉히며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셨죠. 지훈아, 내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떻게 너같이 착하고 훌륭한 복덩이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사돈어른, 이 은혜를 제가 살면서 어찌 다 갚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상권 좋은 데서 식당 번듯하게 키워서 월세도 단 하루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고 우리 애들한테도 평생 헌신하면서 갚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과 진심이 담긴 듯한 떨리는 목소리에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어려울 때 조건 없이 손 내밀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그리고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이 일궈낸 그 귀한 공간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축복의 터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엄마의 파격적인 배려 덕분에 시어머니의 식당은 번화가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자리에 시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지자 식당은 개업 초기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밖으로 직장인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짜 맛집이 된 거예요. 저는 제 일처럼 너무나 기뻐서 매일 퇴근을 하자마자 쏜살같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입던 재킷을 훌렁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두르며 활기차게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죠.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또 왔니? 가서 좀 쉬지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홀 서빙할 테니까 어머니는 안에서 요리만 챙겨주세요. 저는 구두 대신 편한 슬리퍼로 갈아 신고 부지런히 홀을 누볐습니다. 여기 제육볶음 2인분 나왔습니다. 밑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리도 아프고 화장도 땀에 다 지워졌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텅 빈 골목에서 한숨만 쉬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의 짐도 덜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친정엄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며느리로서 식당 일을 더 열심히 돕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두 달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세 번째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 후 홀 정리를 돕고 있었죠.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의자를 테이블 위로 올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제 등 뒤로 슬며시 다가오셨어요. 지훈아, 너 많이 피곤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묘하게 나긋나긋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도 매출 장난 아니던데요? 진짜 대박 났어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보자
시어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조금 딴청을 피우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장사는 잘 되는데 참 이상하게 돈이 안 도네. 이번에 식자재 납품 업체도 바꾸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카드 결제일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렸잖니. 어머니, 혹시 돈이 좀 부족하세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묻자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셨습니다. 아유, 부족하긴. 금방 들어올 돈이 있는데 날짜가 며칠 안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 말이다. 사돈 어른한테 말해서 한 일주일만 늦게 줄게. 가족끼린데 그 정도는 괜찮지? 저는 너무나 가벼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아주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장사하시다 보면 돈이 묶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엄마한테 말씀 잘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값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마치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여유로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워낙 장사가 잘 되니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풀썩 누웠죠. 남편은 베개를 등 뒤에 받치고 편안하게 기대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식당에 사람 엄청 많더라. 어머니, 이제 한시름 놓으셔서 정말 다행이지? 제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으스대듯 말했습니다. 내 말이,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원래 장난 아니잖아. 그동안 자리가 구석져서 빛을 못 본 거지. 터만 좋으면 대박 날 줄 알았다니까. 장모님 건물에 우리 엄마 식당 들어간 건 솔직히 장모님 입장에서도 엄청 이득 아니야? 건물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저는 잠이 확 달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득이라니? 여보, 엄마가 월세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신 건데 이득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와?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제가 조금 굳은 목소리로 지적하자 남편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아, 알지, 알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근데 자기야, 엄마가 전화 왔는데 이번 달 월세 좀 늦어진다며? 응. 어머니가 카드값이 꼬였다고 일주일만 미루자고 하셔서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린다고 했어. 제 대답에 남편은 픽 웃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진짜 여보 정말 고마워. 장모님은 쿨하게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여보, 솔직히 여보 집은 돈도 많고 장모님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것도 빵빵한데 우리 엄마 월세 좀 천천히 받아도 되지 않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천히 받아도 되다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월세는 월세지. 어머니가 이번 한 번만 일주일 늦는다고 하신 건데 당신 말이 좀 이상하다? 남편은 제가 정색을 하자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내 말은 가족끼리 너무 돈거리면서 날짜 하루 이틀 늦는 거 가지고 팍팍하게 굴지 말자 이거지. 우리 엄마가 떼먹고 도망갈 사람이야? 장사 잘 돼서 돈 쓸어 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 묘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한다. 엄마가 선의로 싸게 내주셨으면 우리가 더 칼같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깟 일주일 늦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진짜. 알았어. 피곤한데 그만 자자.
남편은 휙 돌아 누우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남편의 넓은 등짝을 바라보며 가슴 한가운데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줄 알았던 남편의 태도에서 마치 친정엄마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듯한 묘한 뻔뻔함이 엿보였거든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한참을 뒤척였지만 기분 탓일 거라며 억지로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믿었기에 이 작은 균열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세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주일만 미루자던 가벼운 약속은 영영 지켜지지 않았죠. 단 한 번도 미뤄진 적 없던 월세가 벌써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막 넘겼을 무렵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제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지훈아. 일하는데 바쁘지 않니?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시더니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여셨어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사돈어른 식당 말이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지?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아니, 장사 엄청 잘 돼. 매일 줄 서서 먹을 정도라니까. 제 대답에 엄마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 다행이네. 그런데 사돈어른이 이번 달까지 벌써 석 달째 월세를 안 보내셔서 사돈지간이라 내가 먼저 전화해서 독촉하기도 참 미안하고 껄끄럽네. 혹시 네가 지나가는 길에 슬쩍 한번 여쭤볼 수 있겠니? 순간 제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확 달아올랐습니다. 엄마의 조심스러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뭐? 석 달째라고? 엄마,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당장 어머니 뵙고 말씀드릴게. 그래, 너무 다그치지는 말고.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보다 해라. 엄마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감싸며 전화를 끊으셨지만 저는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월세마저 석 달이나 밀리다니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손님들로 꽉 차 있었죠.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색하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시어머니를 카운터 구석으로 조용히 모셨습니다. 어머니, 장사도 이렇게 잘 되시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휴, 바빠서 죽을 맛이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매출 전표를 정리하셨죠. 저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니, 오늘 저희 엄마랑 통화를 좀 했는데요. 식당 월세가 석 달치 밀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깜빡하신 건가 해서요. 그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엔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아, 그거. 사돈어른이 너한테 전화하셨니? 직접 나한테 말하시지 참. 어머니, 혹시 어디 돈 들어갈 때가 많으셨어요?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 월세가 석 달이나 밀리니까 저희 엄마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톤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한 톤 높이며 과장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 너는 장사가 뭐 거저 먹는 건 줄 아니? 요즘 채소값이랑 고깃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말도 마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줄만 서지. 다 빚 좋은 개살구야. 그래도 어머니, 다른 건물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 건물이잖아요. 처음 약속하신 날짜는 지켜주셔야 엄마도 마음이 편하시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주방 쪽을 향해 다급하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거기 냉장고에 있는 한우 세트 좀 가져와 봐요. 순식간에 제품에는 묵직하고 화려한 보자기에 쌓인 최고급 한우 세트가 안겨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 요즘 회사 일하느라 홀쭉해진 것 같아서 내 가슴이 다 아프다. 이거 엄청 비싸고 좋은 고기니까 오늘 남편이랑 구워 먹어. 그리고 월세는 내가 상황 봐서 사돈 어른께 챙겨드릴 테니까 너는 중간에서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자, 손님들 밀려온다. 얼른 가봐. 시어머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식당 밖으로 떠밀듯 쫓아내셨습니다. 양손에 들린 한우 세트가 마치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한 뇌물처럼 느껴져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한우 세트를 덩그러니 올려두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고기를 보자마자 입맛을 다시며 다가왔죠. 와, 자기야, 웬 고기야? 마블링 장난 아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저는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주신 거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웬일로 이렇게 비싼 걸 다 샀대?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나 보네. 여보, 나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어머니 월세 지금 석 달째 밀리셨대. 남편은 고기를 찌르던 젓가락을 허공에 멈추더니 힐끗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또 깜빡하셨나 보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바빠서 깜빡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식당 가서 말씀드렸더니 재료값이 올라서 남는 게 없다면서 이 고기를 쥐어주시잖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월세 이야기 좀 제대로 해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셨는지 알아? 제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며느리 몸보신하라고 비싼 고기 사주셨으면 일단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기 준 사람 성의를 무시하고 돈 얘기부터 꺼내야겠어? 지금 고기가 문제야? 시세 300만 원짜리 자리를 100만 원에 주셨어. 그것도 감사한데 석 달을 밀렸다고. 당신이 아들이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등을 푹 기댔습니다. 참나, 진짜 피곤하게 사네. 장모님 돈 많으시다며. 건물에서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데 우리 엄마 그 푼돈 100만 원 좀 늦게 받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냥 우리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해라. 효도?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장모님이 선의를 베푸신 걸 왜 당신이 효도라는 말로 포장해? 아휴, 시끄러워. 가족끼리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거 장모님도 안 좋아하실걸? 네가 자꾸 중간에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히려 네가 그렇게 쪼잔하게 굴면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거야.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덩그러니 놓인 붉은 한우 고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효도한다고 생각해라. 남편의 그 뻔뻔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기형적인 호의가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월세 미납은 이제 석 달을 넘어 무려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죠.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전화기를 붙잡은 제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아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가 보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 괜히 시댁에서 눈치 보지 마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엄마의 다정한 위로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안함과 죄책감 뿐이었던 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억울함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식당에서 도대체 왜 월세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맞이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저녁에 시누이네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죠. 가게 문을 닫은 빈 식당 안은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 엄마. 요즘 장사 대박 났다며?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도네.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며 상추쌈을 입에 넣자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우셨습니다. 아휴, 말도 마라.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지 넌 모를 거다. 그래도 그 텅텅 비었던 구석진 식당에서 이만큼 키워낸 게 다 내 손맛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해. 그 목 안 좋은 자리에서 굳이 고생해서 이렇게 상권을 다 살려놓은 거잖아. 건물주인 장모님도 우리 엄마한테 진짜 엎드려 절해야 돼. 남편까지 옆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맞장구를 치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은혜를 입어놓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상권을 살린 것처럼 포장하는 그들의 입놀림이 역겨웠습니다. 맞아. 내가 처음에 이 자리 들어올 때 상권이 다 죽어 있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니? 그래도 내가 4살 깎아먹으면서 키워보자 하고 들어왔더니 역시 내 예상이 맞았지 뭐냐. 내가 이 식당 키우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준 그 금싸라기 자리를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죽은 상권을 살려낸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참다 못해 굳은 얼굴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하던 고기 불판 앞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무슨 말씀이라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내주신 그 자리, 원래 부동산에서 월세 300만 원짜리라고 했던 번화가 한복판이잖아요. 사돈 덕에 장사 편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왜 쏙 빼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엄마 건물은 원래부터 상권이 좋아서 빈 상가도 없던 곳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참아왔던 말들을 토해내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비아냥거리듯 쳐다보았죠. 아니, 새언니.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서 이만큼 일궈놓은 건데 가족들 밥 먹는 자리에서 굳이 초를 쳐야겠어? 옆에 있던 남편은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여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분위기 파악 좀 해.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는데 굳이 그런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분위기가 문제야?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월세 지금 6개월이나 밀리신 거.
우리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서 매일 속만 끓이시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당신 혼자 힘으로 상권 살렸다고 하시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지. 그 순간 얌전히 고기를 자르시던 시어머니가 가위를 상에 쾅 내리치셨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쩌렁쩌렁한 고함에 불판 위에서 튀어오른 기름방울처럼 제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린 말했어요? 엄마가 배려해 주셨으면 최소한 가족들 앞에서는 미안하고 고마운 줄 아셔야죠. 월세 6개월치, 그거 다 합치면 얼만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야, 너도 시집 왔으면 이제 이 집 사람인데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주머니 털어다가 친정에 갖다 바치고 싶어 환장을 하니 무슨 돈을 갖다 바쳐요. 당연히 내야 할 월세를 내시라는 거잖아요. 장사도 매일 이렇게 잘 되시면서 왜 저희 엄마만 나쁜 사람을 만드세요? 사돈끼리 무슨 놈의 월세 타령이야. 내 엄마가 돈이 썩어나서 건물 샀으면 딸 시집 보낸 시댁 챙기는 셈 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피 같은 돈을 못 뜯어먹어서 안달이냔 말이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뜯어먹다니요. 제가 언제 어머니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애초에 약속하신 정당한 권리를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시끄럽다. 너 아주 그 잘난 친정엄마 건물 하나 있다고 시댁 식구들을 아주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취급하는구나. 사돈이라는 방패 삼아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달달 볶아대도 되는 거냐? 눈앞이 아찔해지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호의를 베푼 건 친정엄마고 약속을 어긴 건 시어머니인데 어느새 저는 친정집의 재력을 무기 삼아 시어머니를 핍박하는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보, 당신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이 똑바로 말해봐. 제가 다급하게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진짜. 너는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 그냥 조용히 좀 밥 먹자니까 짜증나게 진짜. 남편의 비겁한 태도와 시어머니의 당당한 뻔뻔함 앞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달콤한 단어는 철저하게 그들의 이기심을 감추는 더러운 무기가 되어 있었죠. 사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온갖 가스라이팅을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지독한 뻔뻔함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폭풍 같은 말다툼이 있은 후 며칠 안 시댁과는 팽팽한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남편과도 각방을 쓰며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냈죠. 하지만 퇴근길에 또다시 시어머니의 식당 앞을 지나쳐야만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당장 달려가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행태를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카운터 앞을 서성이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 텅 빈 식당 안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너 마침 잘 왔다. 이리 좀 와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 저를 향해 악을 쓰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무언가를 소중하게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네, 어머니.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의 손에는 출시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200만 원짜리 최고급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바꾸셨어요? 제가 놀란 눈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폰의 매끄러운 뒷면을 쓱쓱 문지르며 자랑스레 웃으셨습니다. 어휴, 내가 낡은 폰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하도 궁상 맞다고 놀려대잖니. 장사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나한테 주는 선물로 어제 하나 확 질렀지. 근데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통 보이질 않네. 네가 글씨 좀 시원하게 키워주고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으로 예쁘게 배경화면 좀 깔아봐라. 저는 시어머니가 불쑥 내미는 새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개월째 월세 100만 원이 없어서 미루는 분이 200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확 지르셨다니요.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설정 앱에 들어가 글자 크기를 최대로 키우고 배경화면을 지정하기 위해 사진첩 아이콘을 눌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카카오톡 알림창이 하나 띠링하고 떴습니다. 온천여행 단톡방. 박 여사 언니, 저번에 온천 가서 찍은 사진들 다 올려줘. 가방 산 것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천? 가방?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심코 그 알림창을 터치해버렸고 화면은 곧바로 단체 채팅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수십 장의 사진들과 오고 간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온천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요리 앞에서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는 동영상도 있었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시내 한복판의 명품 매장 전신 거울 앞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사진 밑에 작게 찍힌 날짜를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저에게 재료값이 올라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월세를 떼먹었던 바로 그 시기였죠. 채팅방 화면을 위로 조금 더 올려보자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보낸 자랑 섞인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요즘 돈 쓸어 담잖아. 사돈이 멍청하게 그 금싸라기 자리를 100만 원에 거저줘서 숨통이 확 트였다니까. 어차피 사돈 건물이 곧 내 건물이지 뭐. 며느리년이 지독하게 굴긴 하는데 그냥 비싼 고기 쪼가리 몇 근 쥐어주면 조용해. 스마트폰을 쥔 제 양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텅 빈 식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벽마다 무거운 배추망을 나르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번 돈, 그렇게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건물에서 내어드린 그 귀한 자리가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온천 여행 경비로 둔갑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이 끔찍한 기만과 농락의 헛구역질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지훈아,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다 했어? 어느새 시어머니가 제 등 뒤로 다가와 고개를 쑥 내미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다급히 홈 버튼을 눌러 채팅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 네 어머니. 글자 크기 다 키워놨어요.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화면을 이리저리 넘겨보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파리하게 질린 제 창백한 얼굴이나 공포에 질려 떨리는 제 입술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죠. 오, 그래. 이제야 좀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네. 수고했다. 시어머니는 새 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소중하게 찔러 넣으시더니 카운터 밑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쑥 꺼내 툭 던지듯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묻자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오늘 점심 장사하고 남은 밑반찬들 좀 모아놨다. 그냥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말이야. 반찬이니까 가져가라. 너네 둘이 퇴근하고 저녁 차려 먹기 귀찮잖니? 이거 가져가서 대충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라. 됐습니다. 저는 억지로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짐승처럼 집어삼키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시어머니가 생각해서 챙겨주면 고맙다고 넙죽 받을 것이지. 어쩜 그렇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대답하니? 시어머니가 혀를 끌듯 차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역겨운 공간에 단 1초도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하고 도망치듯 식당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에 와닿았지만 제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식당의 화려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간판 뒤에서 낄낄거리며 저희 모녀를 등신 취급하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어요. 멍청하게 자리를 거저 내준 사돈, 지독하게 구는 며느리년. 그 참혹하고 경멸스러운 문장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 이 모든 걸 따져 묻고 싶었지만 효도 타령을 하며 저를 윽박지르던 남편의 비겁한 얼굴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저는 끝내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안에 남은 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섭섭함 같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바닥 없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제 심연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환멸과 분노가 시커멓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지만 저는 얼마 가지 못해 길바닥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망하게 뛰쳐나오느라 카운터 의자 위에 제 가방과 차키를 그대로 두고 온 것이 생각났거든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시 얼굴을 마주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식당 뒷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갔어요. 뒷문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빈 박스들이 쌓여 있는 작은 공터가 있었죠.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문고리에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열린 뒷문 틈새로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린 채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제가 진짜 면목이 없어서 전화를 다 드렸네요. 근데 사돈어른, 여기가 상권이 좋다는 거 진짜 다 옛말인가 봐요. 사람들이 줄 서는 건 며칠 반짝이었고 요즘은 파리만 날려서 제가 미칠 지경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남은 잔반을 던져주며 비아냥거리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한 척을 하는 가증스러운 음성이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돈어른이 싸게 주셨다고는 하지만 이 죽은 상권의 100만 원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갈 걸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후미진 곳에 들어와서 사돈어른 건물 띄워주느라 손해만 몽땅 보고 있다니까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장사가 안 되기는커녕 매일 점심 저녁으로 재료가 소진되어 문을 일찍 닫으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당분간은 월세 낼 형편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사돈어른도 우리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당분간 월세 독촉은 마시고요.
네네. 들어가세요. 일방적으로 할 말만 쏟아내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또 전화기 너머에서 얼마나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셨을까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시어머니의 그 가증스러운 입을 찢어놓고 싶었지만 제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딘가로 다시 전화를 걸었죠. 아들. 나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 방금 내 장모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앓는 소리 좀 쫙 해줬다. 아휴, 그 양반이 또 미안하다고 어찌나 쩔쩔매는지 내가 웃음 참느라 혼났네. 시어머니는 뒷골목이 떠나가라 낄낄거리며 천박하게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처갓집엔 돈이 아주 썩어난다며. 이 큰 건물에서 매달 나오는 월세가 얼만데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 좀 쓰면 어떠니? 사돈 건물이 내 건물이고 결국 다 내 재산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도 중간에서 눈치껏 행동해.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찢어져 있었죠. 아무튼 지훈이 그 독한 기집애한테는 무조건 입단속 잘해라. 요새 자꾸 월세 타령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데 아주 정내미가 떨어져 죽겠다니까. 네가 남편으로서 기선제압 딱 하고 며느리가 시댁에 돈 아까워하지 않게 교육 좀 단단히 시켜. 알았지? 그래, 끊어라. 통화가 끝나는 그 순간 제 귓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헛구역질이 올라와 근처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죠. 지훈이한테는 입단속 잘해라. 그 말은 곧 제 남편도 이 모든 더러운 사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월세를 떼먹고 명품 가방을 사재기하며 호의호식하는 동안 저에게 효도 운운하며 윽박지르던 남편의 그 비겁한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들 모자는 한 통 속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순수한 호의를 비웃고 가짜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제 눈을 가린 채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예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제 두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나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독한 구역질과 함께 찾아온 아주 차갑고 명확한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 남은 애정과 시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거친 손에서 묻어난 피땀을 탐욕스럽게 빨아먹고 기생하는 끔찍하고 징그러운 기생충 그 자체였죠. 사돈 건물이 내 건물이다. 그 역겨운 환상 속에 빠져 낄낄대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 따위는 미련 없이 포기한 채 그 더러운 식당 뒷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제 심장은 쿵쾅거리지도 슬픔에 요동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명확한 문장만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기생충들에게 베풀어줄 자비 따위는 이제 제 인생에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식당 뒷골목을 빠져나온 저는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차가 향한 곳은 바로 친정집이었죠.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멸치를 다듬고 계시던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훈아,
저녁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제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울자 엄마는 황급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이랑 싸웠어?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라. 저는 흐느끼며 시어머니의 만행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거짓말하며 뒤로는 2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고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 단톡방에서 우리 모녀를 등신 취급하며 조롱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조차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저를 기만하고 효도를 강요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엄마가 나불거리는 그 입을 내가 찢어놨어야 했는데, 엄마 피 같은 돈으로 사치 부리는 기생충들인데 내가 바보같이 다 속고 있었어. 제가 가슴을 치며 오열하자 엄마는 말없이 제 등만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의 표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죠. 엄마, 화 안 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는데 엄마는 왜 가만히 있어? 제 물음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지훈아, 사실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다. 상가 관리소장한테 매달 보고를 받는데 1층 식당에 손님이 미어터져서 주차장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 그런데도 장사가 안 된다며 죽는 소리를 하시길래 설마 했지. 그래도 내 사위 낳아준 분이고 우리 딸 시어머니니까 내가 모른 척 덮어주면 언젠간 고마워할 줄 알았다. 엄마는 멸치똥이 까맣게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을 한참 넘었구나. 호의를 베풀었더니 사람을 아주 바보 천치로 아는 모양이야. 지훈아,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바로잡자.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분노의 고성보다 더 무서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며 모든 것을 희생하던 따뜻하고 인자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죠.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구르며 산전수전 다 겪고 수십억대 건물을 일궈낸 베테랑 사업가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탁자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철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 각종 세금 영수증, 그리고 법률 서류들이 각 잡혀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거침없는 손길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미안해. 나 1층 상가 임대차 계약건 때문에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월세 미납이 지금 6개월째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3달 이상 연체면 계약 해지 사유 맞지? 제가 알던 다정한 반찬가게 아줌마가 아니라 냉철한 건물주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당장 발송해. 밀린 월세 원금의 지연 이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법정 최고 이율로 계산해서 청구하고 명도소송 절차도 오늘 당장 준비 시작해줘.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밀린 월세 까고 나면 남는 것도 없으니까 가압류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어버려. 사돈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이제 없어. 엄마는 통화를 마치고 서류에 펜으로 붉은 줄을 찍찍 그으며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죠. 엄마,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집구석이랑 끝낼래. 남편도 똑같은 놈이야. 나한테 효도 타령하면서 지 엄마 뒤치다꺼리하게 만든 쓰레기라고. 엄마는 계산기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참 애썼다. 네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야. 엄마가 건물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할게. 너는 내 인생에 묻은 오물이나 깨끗하게 씻어내라.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엄마의 손이 제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든든한 강철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도 남편의 뻔뻔한 기만도 모두 박살 내버릴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이빨을 들이민 그 기생충들에게 진짜 사자가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서늘한 선전포고가 있은 지 딱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서류 봉투 2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나는 구청에 들러 미리 챙겨둔 빳빳한 이혼 신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PC방에서 컬러로 선명하게 인쇄한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톡방을 본 그날 저는 캡처를 해서 저에게 보내놨거든요. 식탁 위에는 배달시킨 피자 한 판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피자 조각을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하고 태평한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죠. 여보, 자기도 와서 좀 먹어라. 오늘 피자 치즈가 아주 쫙쫙 늘어나는 게 기가 막히네.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의자를 빼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묵묵히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려는 찰나 거실에 둔 남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누가 밥 먹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대. 남편이 기름 묻은 손을 바지에 대충 닦으며 전화를 짜증스럽게 받았죠. 엄마. 왜?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쩌렁쩌렁한 크기를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악다군이었습니다. 야, 너 당장 지훈이 그년 바꿔봐. 아니, 지 엄마한테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해. 식탁에 앉아있던 제 귀에까지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냐고? 내 처갓집에서 지금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명도 소송? 밀린 월세의 지연 이자까지 싹 다 청구해서 내 가게를 당장 빼라는 우편물이 날아왔단 말이다. 이 미친 집구석이 사돈한테 법대로 하재.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들고 있던 피자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남편은 그걸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뭐? 내용 증명? 아니, 장모님이 갑자기 왜?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더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획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식탁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죠. 아,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모님이 우리 엄마 식당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데 네가 모를 리 없잖아. 저는 물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응, 알지. 내가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월세 6개월 미납이면 법적으로 방 빼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제 덤덤한 대답에 남편은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진짜 미쳤냐?
장모님도 미쳤지. 어떻게 사돈한테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법적 서류를 보내. 남편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피자 상자를 바닥으로 팍 집어 던졌습니다. 우당탕하는 굉음과 함께 남은 피자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졌어요. 그 요란한 파열음에 평소 같았으면 제 심장도 철렁 내려앉아 덜덜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단 한치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나뒹구는 피자 조각보다 제 눈앞에서 길길이 날뛰는 저 남자의 밑바닥이 더 추잡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었죠. 너 당장 장모님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취하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가족끼리 돕고 살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소송질이야.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식탁 위로 탁 던졌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네가 어쩔 건데. 제가 서늘하게 내뱉자 남편의 행동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컬러 출력물들을 꺼내 식탁 위에 쫙 펼쳤습니다. 이거 보이지? 당신 엄마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 온천 여행 가서 찍은 사진, 200만 원짜리 최신 폰, 구찌 가방, 그리고 아주 화려한 가이세키 요리. 남편의 시선이 제가 펼쳐놓은 사진들에 닿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피 같은 월세 떼먹고 사치 부리면서 놀러 다닌 증거지. 그리고 그 밑에 대화 내용도 아주 똑똑히 읽어봐. 사돈 건물이 내 건물이다? 며느리년이 지독하게 군다?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짚어주며 읽어내려가자 남편의 턱관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 엄마가 뒷골목에서 나랑 우리 엄마 등신 취급하면서 낄낄댈 때 당신도 수화기 너머로 같이 웃었지. 어디서 되도 않는 효도 타령을 하면서 날 가스라이팅해?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 집안을 다 때려 부술 듯이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여버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남편을 향해 저는 남은 봉투 하나를 마저 열어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이혼 서류야. 이혼이라는 2글자에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혼?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월세 좀 밀린 거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 끝까지 뻔뻔하네. 미친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엄마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기생충들이랑은 단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 역겨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당신 직장에도 이 기가 막힌 사기극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와 이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피자, 조각처럼 형편없이 찌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지독하게 얽혀있던 더러운 사슬을 마침내 끊어냈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가짜 가족이라는 껍데기는 바로 이 순간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나온 후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의 예고대로 피 말리는 명도 소송이 진행되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법정에서 질기게 버텼지만 판결은 당연히 저희 엄마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통보한 자진 퇴거 명령 기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엄마의 상가 건물 맞은편에 차를 세운 채 그곳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죠. 유리문은 굳게 걸어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당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차창을 살짝 내리자 악에 바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길거리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배째라, 다 죽여라, 이 악독한 것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끼리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식당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남편 역시 식당 문고리를 부여잡고 서서 밖을 향해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요. 우리 가족 건드리면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하지만 그들의 발악이 무색하게도 정각 9시가 되자 법원 집행관과 건장한 체격의 용역 직원들이 탄 트럭 여러 대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강제 집행관입니다. 자진 퇴거 기한이 지났으므로 지금부터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관의 단호한 선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식당 유리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아, 건드리지 마. 이게 내 피땀으로 일군 식당인데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 시어머니가 바닥을 뒹굴며 용역 직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죠.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식당 안의 집기들을 밖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던 그 번듯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짐짝처럼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며 주방의 화려한 냄비와 그릇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차 안에서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그들의 모래성을 보면서도 제 가슴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막혀있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듯 속이 후련했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질질 끌려 나온 시어머니가 길 건너편에 세워진 제 차를 발견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맨발로 도로를 가로질러 제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문 좀 열어봐라. 시어머니가 제 차창을 두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네가 사돈어른 좀 말려봐라. 응? 이 식당은 내 목숨이나 다름없잖니.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제게 먹다 남은 찌꺼기를 던져주며 비웃던 그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뒤늦게 달려온 남편도 제 차 문 손잡이를 매달리듯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을 수가 있어? 남편의 그 뻔뻔한 입에서 또다시 부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의 두 사람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입으로 부부라는 말이 참 쉽게도 나온다.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피 빨아먹으면서 명품 가방 사고 온천 놀러 다닐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남편은 제 서늘한 추궁에 입술을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멍청하게 굴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콧방귀를 뀌며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사돈 건물이 곧 어머니 건물이라고. 그리고 저보고 지독한 며느리년이라고 하셨죠? 지독한 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실감이 좀 나세요? 시어머니는 제 차가운 팩트 폭력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꺽꺽거리며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마.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걷어찬 호의예요. 더 이상 제 차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창문을 끝까지 올린 뒤 미련 없이 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털썩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시어머니와 망연자실한 남편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성이 마침내 바닥까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고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붕 아래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친정 엄마의 건물 1층 상가를 다시 찾았죠. 시어머니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낡은 식당 간판은 온데간데 없이 깔끔하게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1층 통유리창 너머로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 외벽에는 아주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입점 확정.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저는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악착같이 떼먹은 6개월치 월세 원금, 거기에 법정 지연 이자와 몇 달간의 명도 소송 비용까지 전부 다 합치니 꽤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냈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배째라며 돈이 없다고 우겼지만 저희 엄마의 변호사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신혼집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곧바로 가압류를 걸어버렸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짐을 빼야 했고 그 보증금에서 저희가 받을 돈을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과응보가 실현된 후 법원 앞 카페에서 남편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신고를 위해 만난 남편의 행색은 그야말로 초라함 그 자체였죠. 항상 빳빳하게 다려입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보, 도장 다 찍었어. 남편이 맥없이 서류를 내밀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여보가 아니지. 제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남편은 푹 숙였던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지훈아, 우리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나름대로 행복했잖아. 우리 엄마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내가 중간에서 멍청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남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을 향해 아주 건조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의 순수한 호의를 당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한 그 순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잘 살아. 그렇게 짧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 나오자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짭조름한 간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 바로 친정엄마의 작은 반찬 가게입니다. 우리 딸, 오늘 일찍 끝났네.
얼른 와서 밥 먹자. 엄마가 막 부쳐낸 따끈한 분홍 소시지 전과 갓 지은 쌀밥을 작은 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우와, 엄마. 나 진짜 배고팠어.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최고야. 제가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이 터져라 밀어넣자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셨습니다. 천천히 좀 먹어라, 체하겠다. 맛있는 걸 어떡해. 마주 앉아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이 소박한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만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손, 그리고 조건 없는 진짜 사랑.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저는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제 앞에는 새롭게 그려나갈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돈끼리 무슨 놈의 월세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는 이제 완벽한 나무로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던 사람들의 씁쓸한 최후를 들려드렸습니다. 친정엄마의 거친 손이 일궈낸 피땀 어린 재산을 기생충 같은 그들에게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돈지간이나 부부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과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대가 없는 배려와 따뜻한 호의를 받았을 때는 마땅히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니까요. 그 감사함을 잊고 탐욕에 눈이 멀어 선을 넘는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과 굳건했던 신뢰를 한꺼번에 잃게 된다는 것을 이번 일로 뼈저리게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선의를 베풀었다가 도리어 상처받으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비슷한 사연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공감과 조언이 저와 친정엄마의 새로운 출발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제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